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5월 9일 목요일이죠.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직접 대면 회견을 합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취임 이후 대통령이 갖는 두 번째 대면 회견입니다. 2022년 8월 작년에는 없었고요. 2022년 취임 100일 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따지면 1년 9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좀 새삼스럽긴 합니다. 대통령실 구조를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보안상 그 대통령실의 구조를 일일이 말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여러분 구글만 타이핑해 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몇 층에서 근무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2층 혹은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주 집무실, 5층이 이제 부 집무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영상으로 국민들께 집권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그 전반에 관한 모두 발언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층에서 저는 그냥 위층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단독으로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대통령실 1층에 기자들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그 1층 브리핑 룸에서 1시간 동안 예정이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기자들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독자들은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대통령실이 정신 못 챙겼다. 1시간이라고 못 박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사실상 취임 2주년 만에 2년 만에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을 제대로 만나면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지난번에는 34분 동안 질문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1시간 동안 받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그래야 26분이나 시간을 더 주는군. 이거는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시간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들이 더 이상 궁금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 만큼 소상하게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최근에 불거진 몇몇 의혹들에 대해서 최근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거기 또 미진한 부분에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갖겠다는 기자회견인데 그걸 마치 큰 선심이나 쓰듯이 1시간 동안이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말하는 본새가 태도가 대통령실이 글러먹었다. 아직도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독자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독자분은 3시간이면 어떻고 그 이상이면 어떠냐 이런 자세는 생각 안 해봤느냐라고 질책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뭐 그렇게 해서 모두 발언 한 15분 뭐 안팎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1시간 동안 질의응답 받으면 11시 반이 되기 이전에 끝내고 대통령 또 점심 약 드시러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러는 건데 제발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일부 그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께 어떻게 지금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그날 오전 동안의 시간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안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이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든 아무튼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것이며 준비를 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데 그렇다면은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 발언을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저희 같은 그 방송이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 면전에서 질문을 하게 될 기자들한테도 당부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신년 기자회견이 됐든 취임 몇 주년 뭐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든 그 아까운 시간을 괜히 쓸데없는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곁길로 빠지는 기자들을 몇몇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리오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저희 기자단 일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따위 질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생중계 상황 속에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기자는 누구를 만나든 예전 표현으로 한다면 서울역 앞에 지게꾼을 만나든 한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만나든 그런 질문을 하라고 그런 시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기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을 기자들한테 당부하고 싶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감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팩트만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직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굽히거나 애둘러 가거나 그러지 말고 괜히 말을 교원 영색으로 그렇게 꾸미지 말고 제대로 묻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대통령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또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상황을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도 이미 상당 부분 국민들은 다 갖고 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설명을 하나 아라리콜콜이 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보도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되고 대통령이 알고 있는 그 테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5월 9일 2024년 5월 9일 즉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이후 딱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면서 동시에 총선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갖는 기자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취임 2주년이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내시고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갖는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또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임 2주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업적도 국민들께 좀 알려드려야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나갈 것인지도 충분히 국민이 알아들으실 만큼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은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라. 그런 겁니다. 총선 참패 한 달 만에 갖는 기자회견이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기자회견을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 이제 2년 마치고 3년 차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대한 고비가 5월 9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 참담하게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히느냐의 분수령이 모레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총선 참패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일거에 되살릴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모레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총선 때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던 45%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대한민국 운명이 국가의 명운이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가가 실패하는 것이고 국가가 실패하면 그 결과와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왜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나씩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나왔고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논법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경북경찰청하고 공수처에서 하나는 그날의 참사가 해병대원이 왜 익사를 당했는지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거를 댈 가능성. 두 번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입법부가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것이 특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 수사권을 빼앗아 가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논법을 펼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자 국가 원수이자 국가의 대표이자 그 사건의 그 일부의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답변일진데 대통령의 답변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답변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특검 수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경북경찰청의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양쪽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미련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3개월 동안 앞으로 지켜보자. 지금부터 6, 5, 6, 7 그래서 올 여름 8월쯤에 그 결과를 놓고 미흡하다고 하면 그때 특검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조건부 수용 의사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 어제 지난주 모든 언론에 이미 다 소개가 되고 반복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모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보도가 된 이런 법리적 근거 말고 그걸 초월하는 국민들 마음에 더 다가가는 국민들 마음 하나하나 5천만 국민들 마음에 다 닿을 수 있는 대통령만의 말, 대통령의 변호사, 대통령의 법무적 그 비서관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대통령의 언어, 그것을 궁리하셔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 디올백 수수 의혹, 이건 대통령 본인의 것이 아니고 이제 물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전담 수사팀 꾸리고 신속 수사를 하라 뭐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품백이 불거진 데가 언제고 그것이 고발된 데가 언제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길래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특검법을 야당이 거세게 밀어붙일 기세를 보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똥구멍에 불이 붙은 것처럼 아 뜨거라 하고 특검 특별 전담팀을 꾸리느니 마느니 하고 이런 거 볼 때도 국민들 눈에는 매우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나오는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용선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 속마음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었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겠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로 최고 곤부에 올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최근에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일주일 뒤냐 아무 이번에 전당대회 정계 복귀 얘기가 지금 솔솔 피어나오고 있는데 그건 역시 한동훈 전 법무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홀로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력을 얻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제 슬슬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속생각에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 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서울의 소리에 있는 그 당사자들, 왜 그 뭐 친북 목사라고 하는 그 최재형인가 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인가요? 그 대표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공작 수사를 벌인 겁니다. 공작 취재를 한 겁니다. 몰카 공작 취재.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네들이 함정 몰카 취재를 해놓고 되려 그것이 범죄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작년 12월에 먼저 몽둥이를 들고 설쳤던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몰카 취재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일단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이 이 몰카 취재, 함정 취재를 한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여기에다가 지들이 뭐 007, 뭐 제임스 본드에 여기다가 몰래 카메라를 만들고 그래서 들어가게 이자들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 뇌물수수죄 이쪽을 더 빡세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야? 어느 쪽에 수사의 주안점이 있는 거야? 이거를 대통령실도 모르겠다. 국민의힘도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속마음을 모르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설치를 안 하지? 설치한다는 게 언젠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면서 그건 또 금세 민정수석실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오전에 그 민정수석 새로 임명된 사람 손잡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 법무부 차관이라면서요. 이 사람이 새로운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민심을 청취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 민정수석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에 없었다가 2년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이제는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민정수석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만들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거냐. 또 하나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일가족들에 대한 비리 혐의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우리 법적 근거가 있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언론들이 왜 안 만드냐 그러면서 욕설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비판을 퍼부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2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안 만든 거냐. 물론 전제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면은 그때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설명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그런 건지 누구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에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법.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나 지금 윤석열 정권 때나 특별감찰관의 그 부분에 관한 한 대통령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있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할 당시 2022년 5월 그때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다면 어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생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거든요.